어젯밤 DH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들은 후 제이는 원룸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희가 죽기 직전에 그 참혹한 진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 나쁜 것들. 제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희가 얼마나 아팠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제인 씨, 저예요, 도윤이. 도윤의 목소리도 하룻밤 사이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잠 못 주무셨죠? 네. 계속 도희 생각만 나더라고요. 저도요. 어떻게 잠이 와요? 두 사람 모두 밤새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인 씨, 오늘 회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갈 거예요. 하지만 제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 안 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기찬 앞에서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을 거예요. 제인의 결의가 단호했습니다. 도희를 죽인 살인자 앞에서 웃을 수 없어요. 제인 씨, 너무 성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도윤이 걱정했습니다. 아직 완벽한 계획이 없잖아요. 도윤 씨, 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그 녹음을 들으니까 도희가 마지막까지 절 걱정했는데.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윤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걔들이 더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오늘은 최대한 참아보세요. 저도 그럴게요. 알겠어요. 하지만 도윤 씨.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기찬이 저를 건드리면 참지 않을 거예요. 오전 YL그룹 사무실. 제인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온몸에서 풍겨났습니다. 직원들이 제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강재인 씨 오늘 뭔가 무서워 보이지 않아? 눈빛이 너무 차가워. 제인은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기찬과 마주쳤습니다. 제인아 안녕. 기찬이 평소와 같이 인사했습니다. 제인이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적당히 대응했겠지만 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제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제인아? 기찬이 당황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제인이 기찬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별일 없어요. 제인이 존댓말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찬은 제인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왜 갑자기 존댓말을? 점심시간 YL그룹 카페테리아. 제인이 혼자 앉아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지만 체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건강해야 했으니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제인 씨,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도윤이 제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그냥 참고 있어요. 제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기찬을 봤는데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제인 씨. 도윤 씨, 저 정말 한계예요.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놈이 태연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걸 보니까. 그때 기찬이 카페테리아에 들어왔습니다. 제인과 도윤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찬이 직접 다가왔습니다. 제인아, 도윤 씨. 두 사람이 기찬을 올려다봤습니다. 제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기찬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회사에 일하러 온 건지 연애를 하러 온 건지 구분할 수가 없네. 기찬의 말에 제인이 젓가락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카페테리아에 울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인이 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농담이었는데. 기찬이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최근에 두 분이 자주 함께 계셔서. 황기찬 회장. 제인이 기찬의 이름을 차갑게 불렀습니다. 나 지금 참으려고 엄청 노력 중이니까. 제인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나 건들지 마. 제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제인 씨. 도윤이 제인을 말리려 했지만 제인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제인의 뒷모습을 보며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저렇게 나와? 기찬의 머릿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제인의 사무실.
제인이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기찬에게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나? 제인이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살인자 앞에서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똑똑똑.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제인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점심시간에 너무 놀랐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찬이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의심하면 어때요? 제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모든 걸 끝낼 거잖아요.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도윤 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제인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희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놈이 태연하게 웃고 있는 걸 어떻게 견뎌요? 도윤이 제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알겠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네, 그렇게 해요. 제인의 눈에 복수의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한편 기찬의 사무실. 기찬이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본 제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기찬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기찬이 급하게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세리야? 왜? 세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인이 오늘 뭔가 이상했어. 어떻게? 나한테 완전히 적대적이더라. 그리고 존댓말까지 쓰면서. 기찬이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 전화 너머로 세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세리야? 괜찮아? 조심해. 세리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제인이 뭔가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알겠어. 기찬이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한강공원. 제인과 도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인 씨, 이제 정말 시작하는 거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제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해야죠. 도윤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걔들을 직접 압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서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요. 도윤이 제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제인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희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낼 거예요. 두 사람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황기찬, 강세리. 제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볼 시간이에요. 점심시간 이후 기찬은 사무실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달라진 태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아, 네. 잠깐만요. 기찬이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기찬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오후 늦게 기찬이 복도를 걸어가다가 제인의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제인과 도윤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찬이 몰래 엿들었습니다. 제인 씨, 오늘 너무 위험했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제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참을 수 없다는 거지. 내일부터는 더 조심하세요. 네, 그럴게요. 도윤 씨도요. 기찬이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둘이 뭔가 숨기고 있어. 기찬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야, 나야. 뭐야? 제인이랑 도윤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기찬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걔들 대화를 들었는데 뭔가 위험한 얘기를 하더라. 어떤 얘기? 제인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고 도윤이가 조심하라고 하고. 세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리야?
귀찮아, 제인이가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세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뭐? 우리가 한 일들 말이야. 귀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니야, 충분히 가능해. 제인이는 똑똑한 애야. 세리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랑 손잡고 있으면 더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더 지켜봐. 그리고 절대 의심받지 마. 저녁 무렵 기찬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제인과 도윤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매우 진지하게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찬의 질투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 둘이 대체 무슨 관계야? 기찬이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놓치면서 놓쳤습니다. 젠장. 기찬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기찬의 집. 기찬이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기찬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 노숙자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제인이 때문이야? 노숙자의 말에 기찬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제인이 얘기를? 요즘 제인이 얘기 자주 하더라. 그리고 표정도 안 좋고. 노숙자가 눈치챈 것들을 말했습니다. 혹시 제인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기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기찬아, 어머니가 바보가 아니야. 노숙자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인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기찬이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노숙자까지 눈치챌 정도라면. 어머니, 그냥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기찬아, 혹시 너 제인이한테 잘못한 게 있어? 노숙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기찬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있다면 빨리 사과해. 제인이는 무서운 애야. 노숙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화나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거든. 기찬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기찬이 침실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기찬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인이가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건가? 기찬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랑 무슨 관계지? 질투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인이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는 것도 싫었고 동시에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기찬이 휴대폰을 들고 제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인아, 오늘 너 왜 그랬어? 나한테 화났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찬이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제인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기찬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이 받지 않았습니다. 젠장. 기찬이 화가 났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찬이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제인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기찬이 제인을 기다리다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제인아. 기찬이 제인을 불렀습니다. 제인이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뭐요? 제인이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내 문자 못 봤어? 봤어요. 그럼 왜 답장 안 했어? 답장할 이유가 없어서요. 제인의 차가운 대답에 기찬이 당황했습니다. 제인아, 대체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없으시다면 신경 쓰지 마세요. 제인이 지나가려 하자 기찬이 팔을 잡았습니다. 제인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인이 기찬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손 떼세요. 제인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기찬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제인이 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고해요. 제인이 가버린 후 기찬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제인이야? 기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이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는 자신과 세리에게 치명적일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기찬이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
기찬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인 생각만 났습니다. 회장님, 부장이 기찬을 불렀습니다. 네. 방금 보고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습니다. 기찬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사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기찬이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기찬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제인에 대한 질투심과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인이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기찬은 이제 제인을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 기찬의 머릿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윤희의 치킨 가게. 윤희가 혼자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젯밤 도윤에게서 들은 녹음 파일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천하의 나쁜 것들. 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도희야.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오성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누나 벌써 나와 있어? 잠이 안 와서. 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어젯밤에 도윤이한테 들었어. 녹음 파일 말이야. 오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 오성아. 윤희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도희가 그렇게 죽었다는 게 믿어져? 누나, 너무 자책하지 마. 오성이 누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나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도희를 잘못 키웠어.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누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도희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걸. 윤희가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 오성이 누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윤희가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도희는 이미 죽었는데. 누나, 그래도 정의는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오성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도윤이랑 제인 씨가 계획하고 있잖아. 정의. 윤희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정의가 뭐야? 도희가 돌아와. 돌아오지는 않지만. 그럼 의미 없어.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성이 누나의 체념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오전 윤희의 치킨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치킨 한 마리 포장이요. 윤희가 기계적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도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무능해서 미안해, 도희야. 윤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YL그룹 관련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를 보던 윤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화면에 기찬과 세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개 자식들. 윤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딸을 죽여놓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윤희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체념하려고 했지만 막상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윤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점심시간 윤희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도윤아,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윤희의 갑작스러운 말에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뭐요? 제인 씨랑 너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 말이야. 엄마, 위험해요. 엄마는 빠져 계세요. 도윤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도윤아, 내가 도희 엄마야. 윤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딸을 죽인 놈들한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엄마. 도윤아, 엄마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윤희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희를 위해서라도. 도윤이 어머니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은 윤희는 가게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너를 위해 싸울게. 오후 윤희가 YL그룹 앞에 나타났습니다. 경비원이 윤희를 막았습니다. 어디 볼 일이 있으신가요? 황기찬 회장 만나러 왔어요. 윤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저 김도의 어머니예요. 윤희가 자신을 밝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YL그룹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비원이 내부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기찬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기찬은 윤희를 보자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로? 얘기할 게 있어요. 윤희가 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죠. 기찬이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든지. 근처 카페에서 윤희와 기찬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기찬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윤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저를? 황기찬 씨. 윤희가 기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딸 어떻게 죽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녹음이 있어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희가 죽기 직전의 녹음이. 기찬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들어봤어요. 당신과 강세리가 내 딸을 어떻게 죽였는지.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윤희가 기찬을 노려봤습니다. 내 딸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오해예요? 기찬이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황기찬 씨, 당신 잘못 걸렸어요. 윤희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것부터가 실수였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기찬이 윤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윤희가 기찬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가까이 오지도 마시고. 윤희가 카페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각오하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기찬은 윤희의 뒷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상황이 점점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윤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보람이가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와요? 응, 보람아. 할머니가 볼 일이 있었어. 윤희가 보람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보람아, 엄마 보고 싶지? 네, 보고 싶어요. 보람이가 순수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윤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보람이에게는 도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보람아, 엄마는 하늘에서 보람이를 지켜보고 있어. 하늘에서요? 응. 그리고 할머니가 보람이를 잘 키울 거야. 윤희가 보람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한테는 벌을 줄 거야. 윤희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희를 위해서 그리고 보람이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밤 윤희가 도희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 시작할게. 윤희가 사진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를 죽인 놈들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리고 보람이도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윤희의 마음속에는 이제 체념이 아닌 복수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윤희가 그들의 이름을 차갑게 불렀습니다. 각오해라. 오전 기찬의 집. 김한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만화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김한아, 밥 먹자. 네, 엄마. 김한이 순수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김한이 어린아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사러 가자. 노숙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의 김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김한이 더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유경이 누나는 어디 있어요? 김한이 갑자기 유경을 찾았습니다. 유경이? 네, 예쁜 누나요. 보고 싶어요. 김한이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노숙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김한이 유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김한아, 유경이는 일하고 있을 거야. 그럼 가서 만날까요? 김한아. 엄마, 유경이 누나한테 아이스크림 가져다 주고 싶어요. 김한이 순수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노숙자가 고민했습니다.
김한의 현재 상태를 유경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하지만 김한이 너무 간절해 보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아이스크림 사서 가자. 와. 고마워요, 엄마. 김한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오후 유경의 가게 앞. 김한이 노숙자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여기가 맞아요? 응, 여기야. 김한이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경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경이 누나다. 김한이 신나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경이 누나. 유경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한 씨. 누나 안녕하세요. 김한이 어린아이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유경이 김한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유경이 노숙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한이가 자꾸 유경 씨 보고 싶다고 해서. 노숙자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 이거 드세요. 김한이 아이스크림을 유경에게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김한 씨. 유경이 아이스크림을 받으며 김한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누나 여기 예뻐요. 김한이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음식도 맛있어 보여요. 김한 씨, 뭐 드릴까요? 유경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있어서 괜찮아요. 김한이 자신의 아이스크림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누나는 안 먹어요?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같이 먹어요. 김한이 유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유경이 김한의 순수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김한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유경이 아이스크림을 뜯어서 김한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요? 김한이 유경에게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김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숙자가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유경 씨, 미안해요.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한이가 사고 이후로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유경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김한 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누나, 저 좋아요? 김한이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누나 좋아해요. 김한이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가게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노숙자와 김한이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누나, 저 내일도 와도 돼요? 김한이 유경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누나가 바쁠 것 같은데. 유경이 난처해했습니다. 매일 오면 곤란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뭐래요? 김한이 계속 물었습니다. 김한아, 누나 일하는 곳이니까 자주 오면 안 돼. 노숙자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김한이 순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누나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유경이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김한이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경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순수해졌구나. 유경이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김한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김한은 그냥 순수한 아이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엄마, 유경이 누나 정말 예뻐요. 김한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 친절해요. 김한아, 근데 유경이한테 너무 자주 가면 안 돼. 노숙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유경이는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방해하면 안 되거든. 아, 그래요? 김한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끔만 갈게요. 응, 그렇게 해. 노숙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김한을 보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편안했습니다. 예전의 복잡한 김한보다는 지금이 나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은 집에서 놀자. 좋아요. 김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유경의 가게. 유경이 혼자 정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김한의 변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사람을 저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유경이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김한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한은 그냥 순수한 아이 같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만이라면 미워할 이유는 없겠어. 유경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승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오늘 하루 어땠어요? 승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혹시 시간 되면 내일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이요? 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요. 승우의 적극적인 모습에 유경이 웃음이 났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만나요. 정말이요? 고마워요. 승우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경은 승우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한의 순수한 모습도 좋았지만 승우의 밝고 적극적인 모습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과거는 과거로 두자. 유경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은 이제 순수한 아이 같은 사람이 되었고 자신은 승우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